녹화가 되는 건가? 되는 것 같네요. 아예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마이크도 처음, 녹화도 처음 해서 이게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겠습니다. 채널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름은 뭐 좀 그럴싸하지만 뭐 미국 주식 전략적으로 아니면 뭐 미국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편집 안 하고 그냥 풀로 쭉 말한 다음에 올릴 것 같아서 이걸 누가 볼련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명만 만약에 10명이라도 꾸준하게 봐준다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누가 들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면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업무도 좀 그런 관련된 업으로 삼고 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막 기업들을 막 파이낸셜리 분석하는 재무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쪽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시장 환경을 중심으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취미로 이제 이런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미국 기업을 분석하고 시장 환경을 보고 또 미래 시장을 예측하는 이 예측이라는 게 막 매크로의 어떤 거시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시장은 과연 미래에도 유망할 것인가, 이런 걸 좀 분석하는 걸 중심으로 하거든요. 취미처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 어차피 정말 너무 재밌게 하는 영역인데 어차피 내가 이거 하는 거 그냥 무슨 영상을 뭐 팬시하게 편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차피 내가 공부하는 걸 그냥 떠들면서 하면 좀 좋은 아카이빙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구글을 가지고 왔어요. 구글.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구글이죠. 근데 사실 뻔히 다 알잖아요. IR 자료 다 깔려 있고 다른 사람의 분석 뭐 찾으면 다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약간 답답한 게 생각보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에 분석할지에 대한 방법론을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른다. 가 이제 제가 느끼는 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텐츠를 제가 뭐 주에 하나라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매주 하나라도 이렇게 올리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 설명을 좀 드리면 절대로 투자 뭐 전문가 아니고 실제로 투자 프로페셔널한 뭐 무슨 투자 업무를 한다던가 M&A 업무를 한다던가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밸류에이션 막 무슨 펀드에서 일을 한다던가 절대 아닙니다. 소개해서 있지만 저는 그냥 기업에서 그냥 평범하게 전략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전략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무슨 어드바이저리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재미있는 기업과 시장을 이제 그냥 보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그냥 설명을 한번 쭉 해보면 라디오처럼 이걸 누가 뭐 볼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주말에 이제 막 약속 갔다 돌아와서 주절주절 떠드는 건데 개인 시간 그래도 좀 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야 진짜 한두 명이라도 봤으면 좋겠네요. 자료나 내용은 그냥 뚝딱뚝딱 챗GPT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AI로 자동화해서 한다. 그래서 잡설이 길었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구글 왜 내리고 왜 오를까?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업을 보고 주가를 보면 이게 왜 오르고 또 이게 왜 내리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구글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근데 또 주가는 생각보다 막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기업은 이제 뭐 실적이 그저 그렇고 뭐 대단한 뉴스도 없는데 계속 스멀스멀 오르고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구글은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아마존, 엔비디아 뭐가 됐든 다른 기업 대비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겠고 다른 기업 대비 약간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왜 안 오르지? 이런 것들을 좀 차분히 분석을 해보고 구글이 이래서 저평가 상태구나. 그래서 구글이 이래서 오르지 않는구나. 그럼 구글은 언제 오를까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뭐 저도 구글 주식 뭐 샀다 팔았다 막 보유하고 그러는데 뭐 당연히 이걸로 무슨 큰 돈 절대 버는 거 아니지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제가 보유한 주식이 내려도 왜 내리는 줄 알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재밌고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너무 길어지네. 자, 구글 왜 내리고 왜 오를까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좀 왜 구글이 지금 저평가되고 왜 주식이 안 오르는가를 좀 차근차근 좀 보려고 해요. 이 모든 거는 재무 분석, 밸류에이션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고 모든 건 진짜 마켓에서 보는 우리가 시장을 좀 가설을 가지고 좀 보고 논리적으로 좀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저평가, 왜 구글은 주가가 잘 안 오를까? 왜 구글은 늘 싸다 저렴하다 하는데 오르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쭉 보고 그럼 언제 오를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순서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평가 1. 참고로 이게 좀 막 썼기 때문에 이유들이 막 서로 되게 딱딱 레벨이 맞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 행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 이제 언제나 기업의 가치는 좀 불확실성을 좀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에 되게 확실하지 않은 요소들이 많다면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왜냐면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그런데 구글은 이런 점에 있어서 너무 불확실한 큰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색 행위가 본질적으로 변화한다인데요. 구글에 이제 모이는 말도 안 되는 수의 트래픽,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 수치들 엄청나겠죠. 구글뿐만 아니고 뭐 여기서는 검색만 보고 있지만 구글의 아래에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기존 지난 10년 혹은 20년간은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구글을 열고 웹상에서 키워드를 입력해서 우리가 정보를 수집했었는데 이제 조금씩 22년도 말 챗GPT를 필두로 생성형 검색 서비스가 들어온 다음에 검색의 행위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에서 바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상당량의 그 검색 행위는 그냥 생성형 앱에 들어가서 혹은 생성형 챗GPT 웹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다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한술 더 떠서 얘네들이 그냥 구글처럼 일방향적으로 링크 혹은 설명만 뱉어내는 게 아니라 다음 액션을 제안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내가 A를 찾으려고 했는데 A는 이러합니다. B도 찾을까요? 그래서 검색이라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여러 것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될 수 있겠죠. 아, 그래? 그러면 지금 구글을 쓰고 있는 사람의 수치는 어느 정도고, 그러면 이런 여기 써있는 챗GPT, 그리고 챗GPT뿐만 아니라 퍼플렉시티 엄청 핫하죠. 검색에 특화된, 검색 버티컬에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얘네들로 얼마나 빠져나갔는데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뭐 저희가 무슨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런 걸 어떻게 다 계산하고 일일이 찾겠어요. 그냥 이거 너무 불확실하다. 과연 10년 후에도 사람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할까?에 대한 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검색에 있어서 좀 저평가가 발생을 하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써있듯이 장기적으로 그럼 구글 검색 엔진이 스틸 미래에도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가 이제 리스크 넘버 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얼핏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냥 좀 논리적으로 사고한다면 그래? 구글도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 우리가 LLM이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 기반의 서비스를 구글 역시 만들고 있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러면 구글은 이 검색 영역에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쉐어를 안 뺏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얘네들이 구글도 이런 우측에 있는 새로운 AI 서비스들과 동일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경쟁을 동등 수준에 해야겠구나를 이제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LLM이라고 하는 이 경쟁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강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꽤나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게 저평가 1. 저평가 2는 무엇일까?
이게 말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네. 목소리 톤도 좀 그렇고. 두 번째는 끝나지 않는 반독점법 리스크입니다. 이게 거의 뭐 작년 혹은 그 전에도 계속 이슈였던 것 같긴 한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죠. 이제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겨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막 제 기억으로 이제 구글이 이 반독점법 리스크가 점화될 때마다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한 2%, 3%, 한 작년 기준으로 계속. 근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조가 친기업,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미국 기업에 힘을 실어준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것들이 해소될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 반독점법이 해소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한 2주 전, 3주 전 막 앞서 설명드렸던 퍼플렉시티 CEO가 막 가서 이게 법원이었는지 뭐 어떤 공청회였는지 모르겠지만 발언을 하기도 하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독점법 리스크가 만약에 해소가 안 된다면 구글은 특정 사업 부분을 매각해야 될 위기에 놓이는 거죠.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 혹은 뭐 광고 플랫폼 저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특정 자산을 이제 매각하고 떼어놔야 한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불확실성을 올리는 거죠. 예를 들어 구글의 크롬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절대 낮진 않을 거잖아요. 왜냐면 크롬은 익스플로러를 이제 잡아먹고 이 웹에서에선 넘버 원 이제 브라우저가 됐는데 만약 구글에서 이게 떼어진다면 순수하게 현재 구글의 기업 가치에서 크롬에 해당되는 가치가 뚝 떼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다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독점법이 어떤 영역에서 그러냐 하면 구글은 이렇게 여기 2차원 막 이렇게 디지털 세계 이렇게 좀 쓸데없이 써뒀는데 구글은 웹에서 검색하는 그 브라우저조차 구글 거. 근데 심지어 이 구글 안드로이드 핸드폰에 대해서 구글 앱스토어도 뭐 구글이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전 세계의 디지털 광고에 대한 구글의 어떤 권력도 강력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따로따로 떼놓으면 서로 큰 관련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을 합쳐놓으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글이.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들이 아예 들어올 수도 없게.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라고 하면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직접적 경쟁자인데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CEO가 우리 앱을 핸드폰에 넣고 싶어.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하고 싶어. 그러면 구글이 플랫폼의 어떤 힘을 활용을 하면 그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것들을 뭐 예를 들어 덜 노출시킨다든지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경쟁자들이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반독점법 리스크가 끝나지 않고 있다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광고로 치우친 사업 구조 보이지 않는 혁신인데 이거는 검색과 좀 이어지는 영역인데 이제 여기 아래 좀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가장 최근에 좀 나왔던 쿼터, 그러니까 분기 어닝 릴리즈예요. 네. 이것들을 보시면 왼쪽에 구분자가 있잖아요. 구글, Search and Other, 유튜브 Ads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그냥 구글의 매출 구조가 그냥 크게 보면 검색 기반의 광고, 유튜브 기반의 광고로 그냥 엄청난 비중이 몰려 있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저 아래 구글 서비스 토탈이라고 써 있는 거는 심지어 보면 전체 매출의 거의 무슨 8분의 7이면 거의 뭐 80% 중반에서 90% 해당되는 매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글은 사실 검색과 유튜브 기반의 광고 매출이 전부인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가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1번에서 저희가 다뤘듯이 구글은 검색 기반의 광고 매출이 흔들리면 기업 가치, 구글을 이루는 기업 가치가 모두 뜯어질 판인데 아직 구글은 매출의 다각화가 크게 되고 있지 않고 이 와중에 검색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구글의 지금 매출에 엄청난 쉐어를 차지하는 부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확실하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 저평가 3번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 질문은 과연 구글은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음과 동시에 클라우드 사업과 같은 타 사업 영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일반적인 이제 분들이 기업을 분석하는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뉴스 기반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좀 자주 빠져요. 구글 광고 매출 예상치 상회, 어닝 서프라이즈, 벗 주가는 소폭 하락, 혹은 그대로이면 야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주가가 안 올라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총 시장의 매력도 혹은 이 총 시장의 어떤 크기를 감안했을 때 구글이 광고 매출을 잘하는 거는 그냥 너무 디폴트인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잘 해야만 하는 기업인 거예요. 구글이라는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이자 유튜브를 가진 이 기업은 광고 매출에서 당연히 예상치를 상회해야 되는 기업이고, 이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글을 쓰고 있고, 이미 컴퓨터는 다 보급이 되고,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은 계속 성장하겠지만 둔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미 계산이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있으면 구글이 향후 10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를 정확히 모델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 매출을 한 분기에 잘 찍었다 해서 그게 막 대단한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죠. 반대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소식은 아예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구글의 기존 검색 혹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지 않는 범주의 매출이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가 만약 경쟁사 대비, 물론 한 지금 세계 한 3등 뭐 정도였던 것 같은데 AWS가 당연히 1위일 거고, AWS랑 애저가 최고일 거고, 구글 클라우드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검색과 유튜브보다 더 매출 규모는 작더라도 주가에 더 예민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인 거죠. 왜냐하면 구글의 기업 가치에서 클라우드의 예상치 못한 성장은 정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서프라이즈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검색과 유튜브의 성장을 갉아먹으면서 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글의 이 저평가는 검색과 유튜브라는 게 이미 사람들 다 보는데가 일단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저 뒤에 웨이모도 써놨는데 저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 이런 제3의 사업 영역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강력히 내야만,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만 내는 게 아니라 성장률조차도 예상치를 넘어야만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들은 정말로 구글의 기업 가치를 이루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평가입니다. 다음도 있었나?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구글의 본질적 리스크이자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구글은 주가가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도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구글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구글은 저평가 해소하고 쭉쭉 튀어오를 거야 라고 하면 그건 그냥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그냥 예언가 혹은 그냥 찍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벌려고 이걸 하는 거다기보다는 재미도 있고, 또 이것들이 쌓이면 또 사고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글의 미래는 이라고 딱 써있는데, 앞서 설명한 저평가 3개를 어떻게 구글이 대응하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구글은 검색 행위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맞춰서 자체 언어 모델 기반 강력한 검색 AI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색하는 행위가 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미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챗GPT나 퍼플렉시티, 유저 그로스를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더 편하고, 설령 모든 검색이 그렇게 새롭게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쉐어를 뺏어가는 건 막을 수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구글은 반독점법 리스크를, 이건 비교적 단기적인 얘기겠죠, 리스크를 해소하고 크롬과 이 광고 플랫폼 혹은 안드로이드까지 포함해서 이 지배적인 현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법 잘 모릅니다, 소송을 취하하고 단기적으로 이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면
단독 제품 리스크에 잘 대응을 한 거겠죠. 그러면 이 최소 두 번째에 대해서는 해소가 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구글은 광고 말고, 유튜브 말고, 검색 말고 다른 사업 영역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일 수 있을까? 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은 검색에서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넘버원이니까. 아마존은 AWS에서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클라우드 세계 1위니까. 그럼 반대로 구글은 클라우드에서 잘한다면 성장률, 순수 매출 수치, 마진까지 완벽하게 남긴다면 이거는 저평가를 바로 해소시킬 수 있는 호재인 거죠. 그래서 아래에 좀 이제 제가 기사 헤드라인을 이렇게 두 개 따왔는데 이제 구글의 퀀텀 컴퓨팅 breakthrough with willow chip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작년 말이었나? 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안 나는데 구글도 양자 컴퓨팅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때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팅 칩을 발표했어요. 근데 그게 그 뉴스가 발표되고 단기적으로 구글 주가가 좀 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 양자 컴퓨팅 역시 핫하구나. 뭐 윌로우 뭔지 몰라. 근데 칩을 발매했더니 주가가 올랐어. 라고 좀 이제 반응을 좀 보였는데요. 이런 게 왜 구글의 주가에 영향을 주냐면 사실 양자 컴퓨팅이어서인가? 라고 하면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상용화도 안 됐고 저걸 개발한다고 뭐 매출에 당장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 시장이 보는 구글은 좀 불안한 기업이에요. 혁신이 있는가 구글에? 구글의 지금 검색 엔진은 20년 전에 진짜 오래전에 나온 거고 구글의 광고 매출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광고 산업이잖아요. 이게 막 20년 전에는 혁신적인 걸 수 있었겠지만 지금 더 이상 혁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막 지금 창업가들과 혁신가들이 보면 혹은 샘 알트만이 보면 그냥 대기업인 거예요. 뭐 이거는 제 뇌피셜일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기술 영역들에 대해서 얘네가 주도권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얘네는 그냥 광고 기업으로 남고 검색이라는 것은 쉐어를 내주는 GPT나 퍼플렉시티 같은 생성형 서비스에게 내주는 기업으로 남는 거 아니야?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그런 위협인데 구글이 뭔진 모르겠지만 성능이 좋은 미래의 양자 컴퓨팅 칩을 개발했대. 이거 하나만으로 구글의 미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어떤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아, 구글이 그냥 돈만 벌고 마진만 많이 남기기 위해서 검색 유튜브만 하는 기업이 아니구나. 역시 구글의 누군가는 지금 미래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막 열심히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저 두 번째 검은색 네모 해소 안에 기사 헤드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구글이 이것도 저 그냥 AI로가 요약한 기사만 봤어요. 바빠가지고. 근데 구글이 최근에 무슨 기술자 컨퍼런스 같은 걸 좀 팬시하게 딱 열었는데 이제 거기서 딱 공개한 생성형 AI 서비스가 꽤 좋았다 라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또 주가가 그때 단기적으로 힘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지금 한 3, 4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글을 가장 크게 주가에 딱 영향을 주는 게 미래 AI가 됐던 혹은 그것보다 더 미래의 뭐 개념도 이해 못하겠어요. 양자 컴퓨팅이 됐던 구글이 아직 혁신을 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럴 만한 기술 역량이 있다. 이거를 해소해주는, 증명해주는 그런 소식들에 반응을 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주저주저 얘기만 했는데 여기까지만 딱 정리를 하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양자 컴퓨팅이라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구나. 어닝 서프라이즈라 해도 그 안에 있는 사업 부문별 성장률을 따져봐야 되는 거고 양자 컴퓨팅이 문제가 아니라 구글 같은 기업은 그냥 어떤 미래 신기술 영역이든 그게 뭐가 됐든 기술의 어떤 리더십을 증명한다면 주가가 바로 반응하는구나 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포인트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의 뭐 끝이에요. 준비한 거의 끝인데 이제 번외 AI Overview, 웨이모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이제 첫 번째 이제 저
줄글 쭉쭉 써 있는 거는 이제 구글의 CEO가 최근에 분기 이제 IR에서 한 발언을 좀 쭉 긁어온 거예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예요. 이제 여기 AI 오버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아래에 구글 웨이모하고 제가 검색한 웹 그 이미지 스크린샷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AI 개요 해서 뜨는 게 저게 AI 오버뷰 기능이에요. 이제 실제로 지금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냥 링크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구글이 한번 AI로 요약본을 위에 띄워주는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게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제가 의식하게 된 게 올해 초였던 것 같으니까 뭐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저 기능이 효과가 좋았대요. 그러니까 수치가 좋았대요. 저 기능을 사용하는 유저 수치가. 그래서 저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땐 저런 뉴스가 저런 소식이 구글 같은 기업에서는 꽤나 모멘텀을 좀 살려주는 요소다. 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구글의 기존 검색하는 방법 얘네들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새로운 AI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완전 뒤처진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저들이 이탈하게 되고 10년 후에는 아무도 구글을 안 쓸 수도 있는 그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구글이 자체적으로 거의 뭐 챗GPT와 유사한 수준으로 구글의 키워드만 딱 넣었을 때 오버뷰를 맨 위에 띄워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수치가 좋다. 매트릭을 봤더니 유저들이 꽤 많이 몰린다. 라면 이게 구글의 검색 그 근본적 검색 경쟁력을 유지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 AI 오버뷰와 같은 이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웨이모예요. 웨이모는 이제 구글의 자회사로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분을 100%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웨이모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간 좀 저평가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자율주행의 최고 이제 선두 기업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율주행 기술을 내재화한 테슬라 있을 거고 그 다음은 웨이모 얘네는 대신 뭐 자동차 하드웨어는 없지만 순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을 개발하는 웨이모가 있을 텐데 분명히 자율주행 시장이라는 게 엄청난 버즈가 몰려있고 설령 이것이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실망스러운 어떤 상용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늦다 아니 완전 자율주행 오지 않는다 이런 의심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구글의 밸류에이션에는 너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모 같은 영역도 만약 구글을 투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봐야 될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 웨이모가 테슬라를 이긴다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서 물론 테슬라는 근본적으로 저 묵직한 저 하드웨어, 저 자동차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웨이모의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다 먹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좀 추측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술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술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웨이모의 어떤 수치들을 보면 예를 들어 로보택시 트립수 로보택시로 운행한 운행수의 뭐 매트릭이라든지 순수 숫자라든지 아니면 웨이모가 상용화까지는 뭐 당연히 지금 아니겠죠. 시험 주행을 하는 도시의 수라든지 이런 숫자들을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들을 테슬라의 수치랑 비교하면 어떠한가? 왜냐면 테슬라의 그 밸류에이션에는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영역이 많은데 웨이모는 좀 그거에 비해 좀 작다. 물론 그게 당연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좀 덜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약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웨이모 혹은 저 AI 오버뷰와 같은 새로운 AI 서비스 혹은 구글의 제미나이 클라우드 사업 뭐가 됐든 검색과 유튜브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호재가 필요하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파워포인트의 끝인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보면 진짜 완전 대충 만들었잖아요. 근데 또 말을 하니까 또 금방 끝나는 것 같네. 이게 몇 분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튼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제가 생각하는 이 구조의 어떤 그림은 그거예요. 이 기업은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지? 얘는 왜 저평가지? 그러면 얘네를 이루고 있는 매출 구조와 사업 모델을 뜯어보고 이들의 보유하고 있는 사업 구조가 업사이드가 얼마나 되냐,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천장이 어디냐를 따져봐요. 시장의 매력도를 보고 천장이 정해져 있으면 당연히 저평가겠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겨낼 만큼 뉴 섹터가 있는가,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술, 신기술, 이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업 영역별의 매력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을 발라내요. 구글로 치면 이렇게 발라낸 세 개의 것이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소되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제 가설에 의하면.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훈련을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주가는 사실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백날 뭐 구글이 저평가예요, 구글은 유망해요, 미래에 뭐 더 잘 될 거예요 해서 해봤자 뭐예요. 관세 폭탄 떨어지면 주가는 박살이 날 거고 이건 막을 수 없는 무언가예요. 하지만 이 매크로는 사실은 개인의 분석하는 힘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굳이 엄청난 힘을 쏟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너무나 참고할 게 많기 때문에. 세상에 이 매크로에 대한 거장도 있고 좋은 사람들의 인터뷰도 있고 하다못해 몇몇 믿을 만한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활동을 하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못해 지금 매일매일 그냥 키워드로 뉴스 검색만 해도 막 JP 모건이 됐든 어디가 됐든 저명한 투자은행의 이제 수장들이 자신들의 매크로 뷰를 막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이 뷰를 더 잘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의문이에요. 하지만 이 수백 개의 기업, S&P만 해도 500개의 기업, S&P 500만 해도 500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하나하나에 우리가 하나를 잡고 분석을 하면 저는 이 뎁스는 일반인한테도 승산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사고하고 상상하고 가설을 만드는 것을 해봐야 인생에 좀 재미도 있고 투자도 좀 쏠쏠한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무슨 주식으로 막 큰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인 사람들 대비 뭐 일을 그런 류의 일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시장과 기업의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건 더 잘하고,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무조건 주가에 논리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가설을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 결국 주가는 이제 분석에 맞춰서 잘 분석됐다면, 합리적으로 분석됐다면 그렇게 경향성으로 움직인다. 이게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 좋은 기업을 찾아낼 수 있겠죠. 좋은 기업, 강력한 기업, 어떤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 사업 모델을 카피할 수 없는 기업들을 더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보지 이거? 이거 그대로 유튜브에 편집 없이 올릴 건데 누군가 보겠죠. 다른 기업은 뭐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덜 유명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구글이랑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레딧이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죠. 미국의 북미의 좀 유저들을 중심으로 하는 레딧도 좀 재밌는 것 같고, 혹은 오늘 웨이모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비슷하게 저평가의 느낌이 있는, 물론 최근 한 세네 달 동안 많이 해소됐지만 우버라든지 좀 그런 기업들을 좀 보려 해요. 저는 소비재, 막 금융주 이런 거 잘 모르고 사실 플랫폼 기업을 좀 분석에 강점이 있다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 위주로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끄지?